새벽 4시 30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선생님, 환자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분이 선생님 환자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분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철수 선생님이었어요. 불과 사흘 전에 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분이셨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선생님, 저는 건강해요. 매일 아침 조깅도 하고 담배도 10년 전에 끊었는걸요. 혈압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더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네, 조심하세요 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사흘 후 이 선생님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년째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한송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66살이셨어요. 키는 170cm, 몸무게는 75kg, 특별히 비만도 아니었고 당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선생님은 쓰러지셨을까요? CT 촬영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뇌혈관 3군데가 막혀 있었어요. 그것도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90% 이상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신경외과 선생님이 달려왔고 즉시 응급수술이 시작됐습니다. 8시간의 긴 수술이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이 선생님의 부인이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한 선생님, 우리 남편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이 선생님이 깨어났을 때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이런 소리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환자분이 쓰러진 후에 만나는 게 아니라 쓰러지기 전에 만났는데도 막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 선생님뿐만 아닙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 진료실을 거쳐간 환자분이 1200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600명이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병명들이 진단서에 적혀 나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분들 중에 80% 이상이 예방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일찍 식습관을 바꿨더라면 병원 침대에 누울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생님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족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가?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단 1분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혈액은 무려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을 지나갑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도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길이의 혈관 어딘가에서 지금도 조용히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혈관이 70% 막혀도 우리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80%가 막혀도 조금 숨차다 정도로만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90%가 막혔을 때 그때서야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어요. 제가 의대생 시절 해부학 실습 시간에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20대 교통사고 사망자의 혈관은 속이 훤히 보일 정도로 깨끗했어요. 마치 새 호수처럼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었죠. 반면에 60대 심장마비 환자의 혈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란 기름 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혈관벽은 돌처럼 딱딱했어요. 혈액이 지나갈 구멍은 바늘 구멍만 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 무서운 변화의 원인을 찾아내고 사람들이 쓰러지기 전에 도와야겠다고. 그래서 1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약을 똑같이 먹어도 어떤 분은 극적으로 좋아지고 어떤 분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식탁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수술 후 이 선생님은 석 달간 재활치료를 받으셨어요. 매일 4시간씩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하셨습니다.
45살 아들이 회사를 쉬면서 간병을 시작했고 10살 손녀는 할아버지 언제 나와요라고 묻다가 이제는 묻지도 않았어요. 이 선생님은 이를 악물고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선생님이 지팡이를 짚고 걸으셨습니다. 처음엔 한 걸음 두 걸음. 병동북도를 한 바퀴 도시는데 30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걸으셨어요.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날 병동 전체가 축하 분위기였어요. 퇴원하시던 날 이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물으셨습니다. 한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담배도 끊었고 매일 운동도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저는 이 선생님의 의무 기록을 다시 펼쳐봤어요. 혈압약은 꾸준히 드셨고 담배도 끊으셨고 운동도 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모범적인 환자셨죠. 그런데 식습관 일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식빵 2조각에 버터와 딸기잼을 발라 드셨어요. 커피는 믹스커피로 2잔. 점심에는 회사 근처 백반집에서 된장찌개, 제육볶음, 밥 1공기 반. 국물까지 다 드셨고요. 저녁에는 소주 2병에 삼겹살이나 치킨. 야식으로는 라면이나 피자. 선생님, 저는 특별히 나쁜 것도 안 먹었는데요. 이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특별히 나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중년의 평범한 식단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는 과정을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아침에 마시는 달달한 커피 한 잔, 그 속에 설탕이 혈관벽에 상처를 냅니다. 급하게 먹는 김밥 한 줄, 그 속에 나트륨이 혈관을 수축시켜요. 점심에 먹는 자장면 한 그릇에는 각설탕 30개 분량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에 드시는 삼겹살과 소주, 포화지방과 알코올이 혈관을 공격합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쌓여갑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꿀을 탄 물을 상상해 보세요. 이 끈적한 혈액이 혈관 속을 흐르면서 혈관벽에 상처를 만들어요. 특히 혈관이 꺾이는 부분, 갈라지는 부분에 더 심한 손상을 입힙니다. 더 무서운 건 당화 반응이에요. 과도한 당이 혈관벽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AGES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한국말로 하면 최종 당화 산물이에요. 이 물질이 혈관을 녹슨 철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도 않아요. 계속 쌓이기만 합니다. 나트륨은 또 어떤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3,5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거의 2배예요. 김치 한 접시에 1000mg, 된장찌개 한 그릇에 2000mg, 라면 한 그릇에 1800mg. 이 나트륨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물을 끌어당깁니다. 혈관이 붓는 거예요. 부은 혈관은 압력이 높아지고 이게 고혈압의 시작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어떨까요? 삼겹살, 치킨, 피자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이 혈액 속에 들어가면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게 증가합니다. 이게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플라크라는 지방 덩어리를 만들어요. 처음엔 부드러운 플라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석회화되어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이 플라크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 그게 바로 심근경색, 뇌경색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혈관은 재생이 가능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예요. 손상된 혈관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목격한 기적들이 있어요. 80% 막혔던 경동맥이 1년 만에 50%로 개선된 70대 할아버지. 당뇨와 고혈압으로 혈관이 너덜너덜했던 50대 여성이 6개월 만에 정상 혈관으로 돌아온 사례. 심장 스텐트를 3개나 넣었던 60대 남성이 2년 후 마라톤을 완주한 이야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단 3가지 식습관을 철저히 바꾸신 거예요. 이 선생님도 퇴원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철저히 따라주셨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뭘 바꾸겠냐고 하셨지만 2번 다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있었죠. 그리고 6개월 후 이 선생님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손녀 얼굴을 보며 웃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1년 후에는 혈관 나이 검사를 해봤더니 실제 나이보다 15년은 젊게 나왔어요.
66살의 혈관이 50대 초반 수준이었던 거죠. 이제는 매일이 기적 같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감사하고 손녀 얼굴 보는 게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자, 이제 그 3가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선생님의 혈관을 15년 젊게 만든 바로 그 방법들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동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식재료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황금 30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이 하루 종일의 혈관 건강을 좌우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뭘 하시나요? 대부분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커피부터 마시죠? 그러지 마세요. 딱 30분만 투자하면 혈관이 스스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불 속에서 발목 운동을 20번 하세요. 발목을 위아래로 굽혔다 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밤새 정체된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아침 혈압이 외서 10은 떨어집니다. 일어나서는 즉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찬물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니에요. 체온과 비슷한 36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 밤새 8시간 동안 수분 공급이 중단되면서 혈액이 진득진득해졌거든요. 마치 오래 세워둔 케첩이 안 나오는 것처럼. 이 미지근한 물 한 잔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물에 레몬 반 개를 짜 넣으세요. 새콤해서 속이 쓰릴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레몬은 산성이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레몬의 구연산이 혈관 벽에 붙은 칼슘 침착물을 녹여내요. 석회 제거제 역할을 하는 거죠. 게다가 비타민C가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10분 후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흰쌀밥을 먹지 마세요. 현미밥이나 귀리죽으로 바꾸세요. 현미밥은 딱딱하고 맛없어요. 잠깐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현미를 전날 밤 찬물에 담가두세요. 아침에 그물은 버리고 새물로 밥을 지으면서 올리브 오일 1스푼, 천일염 조금 넣으세요. 놀랍게도 찰지고 고소한 현미밥이 됩니다. 현미에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있어요. 이게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30%나 낮춰줍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스펀지처럼 콜레스테롤을 빨아들여서 배출시켜요. 반찬은 어떻게 할까요? 김치 대신 생채소를 드세요. 아삭한 오이, 파프리카, 샐러리. 아침 생채소의 효소가 혈액 속 독소를 분해합니다. 된장국은 좋지만 염도를 반으로 줄이세요. 된장 1스푼이면 충분해요. 대신 다시마와 멸치를 듬뿍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단백질은 삶은 달걀 하나, 두부 한 무.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이 혈관 벽에 붙은 기름때를 녹여냅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요. 아침에 이렇게 많이 먹으면 부담스러운데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30번씩. 침 속의 효소가 음식을 미리 분해해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점심때까지 간식 생각이 안 나요. 제 환자분 중에 박영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75살이셨는데 고혈압으로 20년 넘게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압이 160에서 170 정도로 높았어요.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선생님, 저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해도 소용없지 않겠어요?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박영숙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제 말씀을 따라주셨어요. 아침에 레몬물과 현미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0일 후에 할머니가 다시 병원에 오셨어요. 혈압을 재봤더니 14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20이나 떨어진 거예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한 선생님, 이게 정말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60일 후 할머니의 혈압은 130까지 떨어졌어요. 90일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혈압은 120으로 정상이 되었고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났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30분씩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후 3시의 마법입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 오후 3시에서 4시.
이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몸의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에요. 이때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불안정해집니다. 배도 고프고 짜증도 나고 커피나 과자가 당기죠. 바로 이 시간에 혈관 보호막을 만드는 특별한 간식을 드셔야 합니다. 첫째, 호두새 알. 껍질 벗긴 호두 말고 반드시 갈색 속껍질이 붙은 호두를 드세요. 이 갈색 껍질에 엘라그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농축되어 있어요. 혈관 염증을 확 낮춰줍니다. 호두의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이게 혈관 내피세포를 복구하는 원료가 됩니다. 둘째, 다크 초콜릿 20g. 카카오 70% 이상, 설탕이 적게 든 걸로 선택하세요. 카카오의 에피카테킨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산화질소 생산을 늘려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압이 즉시 외서 10은 떨어져요. 초콜릿이 건강에 좋다니 믿기지 않네요. 스위스 연구팀이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다크 초콜릿 조금씩 먹은 그룹이 심장병 발생률이 39% 낮았어요. 단 밀크 초콜릿은 안 됩니다. 설탕과 포화지방 덩어리예요. 셋째, 녹차나 홍차 한 잔. 녹차의 EGCG가 혈관 속 플라크가 쌓이는 걸 막아요. 홍차의 테아플라빈은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차를 우릴 때 팁 하나. 물 온도는 80도, 우리는 시간은 3분. 너무 뜨거우면 쓴맛만 나고 너무 오래 우리면 카페인이 과다 추출되어요. 커피는 안 되나요? 커피도 좋아요. 하루 2잔까지는 단 블랙 커피로 드세요. 프림과 설탕을 넣으면 독이 됩니다. 커피의 클로로겐산이 혈관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이 세 가지를 오후에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저녁 폭식을 막아줍니다. 배고파서 과식하는 걸 예방해요. 둘째, 혈당을 안정시켜서 당뇨 위험을 낮춥니다.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을 진정시켜 혈압을 조절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김철민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53살이셨는데 회사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협착 70% 진단을 받고 오셨습니다. 한 선생님, 저 수술해야 하나요? 라며 울먹이셨죠. 5살, 8살 두 딸이 있는 가장이었거든요. 수술 전에 3달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정말 독하게 실천하셨어요. 회사에 도시락 싸가고 회식 때도 물만 마시고 주말에도 새벽 운동하고 3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동맥 협착이 40%로 줄었어요. 수술이 필요 없어진 거죠. 검사 결과 보고 김 부장님이 진료실에서 펑펑 우셨어요. 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딸들이 아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 저녁 8시에 약속입니다. 저녁 식사, 이게 혈관 건강의 열쇠예요. 먼저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세요. 늦어도 7시 반까지는 마치세요. 왜일까요? 우리 몸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는데 위장에 음식이 있으면 이 작업이 중단되어요. 최소 3시간은 소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녁 메뉴에 황금 비율이 있어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통곡물. 채소는 색깔이 진할수록 좋아요. 가지의 나순인, 토마토의 라이코펜, 당근의 베타카로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이런 색소 물질들이 모두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혈관 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청소부들이죠. 단백질은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생선으로 드세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최고예요. 오메가3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비린내 때문에 못 먹겠다고요? 레몬즙과 생강, 마늘로 밑간하세요. 5분만 구우면서 로즈마리 올려보세요. 비린내는 사라지고 고급 레스토랑 요리가 됩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면 닭가슴살이나 돼지 안심. 지방을 제거하고 굽기보다는 삶거나 쪄서 드세요.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쓰세요. 강황, 후추, 파프리카. 이런 향신료들도 항염 효과가 뛰어나요. 통곡물은 퀴노아, 현미, 통밀 파스타 중 선택하세요. 양은 밥 공기 반 정도면 충분해요.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규칙.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이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배고픈데 어떻게 참아요?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루이보스티나 캐모마일 차도 좋아요.
배고픔이 아니라 목마름일 때가 많거든요. 정 힘들면 오이나 샐러리 정도는 괜찮아요. 수분이 90%니까. 이 공복 시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토파지라고 들어보셨나요? 2016년 노벨상 받은 이론이에요. 세포가 스스로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스템입니다. 공복 12시간이 지나면 이 시스템이 가동되어 손상된 혈관 세포를 분해하고 새로운 세포를 교체합니다. 매일 밤 12시간 공복. 이것만 지켜도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기상 직후 혈관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침대에서 발목 운동 20번, 일어나서 미지근한 레몬물 한 잔, 30분 후 현미밥이나 귀리주. 이게 전부예요. 처음엔 현미밥이 싫으실 거예요. 그럼 흰쌀밥 70%, 현미 30%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마다 현미 비율을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한 달이면 현미밥이 오히려 편해집니다. 오후 3시 혈관 보호 시간. 호두 3알, 다크 초콜릿 한 조각, 녹차 한 잔. 처음엔 하나씩만 하세요. 오늘은 호두만, 내일은 녹차만. 그러다 익숙해지면 3가지를 함께. 이 작은 습관이 오후 피로를 없애고 저녁 과식을 막아줍니다. 저녁 7시 전 혈관 회복 준비. 채소 절반, 생선이나 두부, 통곡물 조금. 8시 이후 공복. 이게 가장 힘드실 거예요. 그럼 첫 주는 9시, 둘째 주는 8시 반. 이렇게 조금씩 당겨보세요. 이걸 평생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80대 20의 법칙 아시죠? 일주일에 닷새만 지키세요. 주말 하루는 가족과 외식도 하시고 좋아하는 음식도 드세요. 단, 과식은 금물입니다. 이 선생님도 처음엔 이걸 다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어떠실까요? 이제는 이렇게 안 먹으면 오히려 불편해요 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뇌는 66일이면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인대요. 딱 2달만 참으세요. 첫 실천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아침 레몬물부터 시작. 화요일 레몬물 더하기 발목 운동. 수요일 오후 호두 3알 추가. 목요일 저녁 채소 늘리기. 금요일 저녁 8시 이후 공복 도전.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는 거예요. 절대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습관을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가족이 함께 하면 쉬워집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시작하세요. 여보,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자라고 서로 격려하고 감시하면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기록하세요. 스마트폰에 메모해도 좋고 달력에 체크해도 좋아요. 오늘 레몬물 마심, 저녁 7시에 먹음. 이렇게 간단히 기록하면 성취감이 생기고 며칠 하다 보면 빈칸을 만들기 싫어져요. 셋째,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변화가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쉬워지고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지고 오후에 덜 피곤하고. 이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것을 안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라면 한 개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의 거의 전부가 들어있어요. 라면을 먹으면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또한 라면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혈관의 최악이에요. 라면이 정말 먹고 싶으시면 1개월에 한 번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드실 때는 스프를 절반만 넣으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가공육에는 방부제와 발색제가 들어있어요. 이런 첨가물들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가공육은 소금에 절여서 만들기 때문에 나트륨이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혈관뿐만 아니라 암 예방을 위해서도 가공육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햄을 구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라리 달걀이나 두부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마가린입니다. 빵에 발라 먹는 마가린, 과자나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마가린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적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게 만들어요.
빵을 드실 때는 마가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찍어 드시거나 아무것도 안 바르고 드세요.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믹스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서너 잔씩 믹스커피를 드셔요.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 봉지에 각설탕 5개 정도의 설탕이 들어 있어요. 하루에 3잔을 마시면 각설탕 15개를 먹는 겁니다. 또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프림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 있어요.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면 블랙커피를 드세요. 처음에는 쓰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정 쓴 게 싫으시면 우유를 조금 넣으세요.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5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있어요. 500ml 한 병에 각설탕 10개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혈관이 손상되어요. 목이 마르시면 물을 드세요. 6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튀김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탕수육, 튀김 만두. 이런 음식들은 기름에 튀겨서 만들어요. 튀김 기름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습니다. 특히 같은 기름에 여러 번 튀긴 음식은 더 나빠요. 기름이 산화되어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닭을 드시고 싶으시면 튀기지 말고 삶거나 구워서 드세요. 돈가스 대신 수육을 드세요. 튀김 음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7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흰빵과 흰 밀가루 음식입니다. 흰빵, 케이크, 과자, 국수. 이런 음식들은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혈당이 자주 급격하게 올라가면 혈관이 손상되어요. 빵을 드실 거면 통밀빵을 드세요.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세요. 8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을 조금 마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많이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하루에 소주 2잔 이상, 맥주 2캔 이상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술을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꼭 안주를 먹으면서 천천히 드세요. 빈속에 술을 마시는 건 혈관의 최악입니다. 이 음식들을 한 달만 끊어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환자분들 중에 이 음식들을 한 달 동안 끊고 난 후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진 분들이 많아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확 떨어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한 달만 참으세요. 한 달이 지나면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최소한 1리터 반에서 2리터는 드셔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관 속을 잘 흘러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저녁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드세요. 단, 자기 전 2시간 이내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면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운동은 혈관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동네를 한 바퀴 도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버스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세요.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혈관의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되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입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는 심호흡을 하세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5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세요.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아요.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혈관을 수리하고 노폐물을 배출해요.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5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병원에 가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세요. 특히 40세 이상이시거나
가족 중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앓은 분이 계시면 더 자주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여섯째, 담배는 반드시 끊으세요. 담배는 혈관의 최대적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요. 혈관벽이 손상되고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하루에 한 개비만 피워도 혈관에는 나빠요. 담배를 끊는 게 어렵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병원에 가시면 금연 클리닉이 있습니다. 금연 보조제도 있어요. 도움을 받으세요. 담배를 끊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혈관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일곱째, 술을 줄이세요. 소량의 술은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술을 꼭 드셔야 한다면 레드 와인을 조금만 드세요. 레드 와인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다른 술보다는 나아요. 하지만 많이 마시면 역시 독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드시고 한 번에 와인 한 잔 이하로만 드세요. 여덟째, 가족과 함께 식습관을 바꾸세요. 혼자 실천하는 건 어려워요.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가족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전해주세요. 함께 브로콜리를 먹고 토마토를 먹고 생선을 드세요. 함께 라면을 끊고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가족 모두가 건강해지는 식탁을 만드세요. 특히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어릴 때부터 좋은 식습관을 길러주세요. 어릴 때 몸에 밴 습관은 평생 갑니다. 아홉째, 천천히 드세요. 음식을 빨리 먹으면 과식하게 됩니다. 또한 소화도 안 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한 입을 먹으면 20번 이상 씹으세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은 되어야 합니다. 급하게 먹지 마세요.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열째, 포기하지 마세요. 식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을 먹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음 끼니부터 다시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꾸준히 계속하는 거예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1200명의 환자분들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환자분이 돌아가실 때가 아니에요. 환자분이 쓰러지기 전에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제가 더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을 때예요. 그냥 조심하세요 라고만 했던 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그날 이후 저는 매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한송이, 당신은 정말 환자를 살릴 만큼 간절했는가? 여러분, 저는 지금도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이철수 선생님을 떠올립니다. 기적처럼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그분의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하셨던 말. 선생님, 저 같은 사람 하나라도 더 살려주세요. 그 말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부터. 운동이 아니라 단 30분의 선택에서부터. 혈관은 당신이 먹는 음식, 마시는 물, 그리고 하루하루의 습관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한 끼만 바꿔도 내일의 혈관은 달라집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치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기회를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바로 당신이 다음 이철수 선생님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는 환자가 쓰러진 뒤에 후회하는 의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쓰러진 뒤에 깨닫는 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한송이였습니다. 당신의 혈관이 건강해야 당신의 인생이 건강합니다. 지금 당장 물 한 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한 잔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